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LC 신영화입니다. 토익 LC를 파트별로 개념부터 실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털어드리는 신영화의 하드터리 3회 시작합니다. 오늘의 하드터리는 바로 파트 3인데요. LC 파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파트로 한번 들려줄 때 세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해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파트입니다. 오늘은 파트 3의 문제 유형별 전략과 상황별 빈출 표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토익 LC 파트 3 하드터리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파트 3의 모든 것들을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선 이 파트 3는요, 두세 사람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그 대화를 듣고 관련 세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지문의 개수는 총 13지문이고요. 따라서 문항 개수는 총 39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선 문제 형태와 전략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파트 3를 어떤 식으로 학습하고 리뷰하셔야 되는지 그 리뷰 방법을 제가 오늘 모두 다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파트 3 고득점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파트 3 문제 유형별 전략과 그리고 빈출 표현들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실전 연습 문제 풀이까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파트 3 문제 형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에는요, 이와 같이 문제와 선택지 4개가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귀로 듣는 음성으로는요, 자, 이와 같은 음성과 함께 대화의 내용이 쭉 이어질 거고요. 성우가 문제 3개를 하나하나 읽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트 3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 문제풀이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토익 시험은 문제지를 배부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전에 문제지에 표기되어 있는 문제와 보기를 미리 다 훑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자, 따라서 지문을 듣기 전에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지문을 들으면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문을 듣기 전에는요, 문제지에 문제와 선택지가 다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문제와 선택지들의 요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른바 스키밍이라는 전략을 사용해서 문제 보기를 미리 읽어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스키밍이라는 것은 이제 독해 기술 중에 하나로서 빠르게 훑어보고 요점을 파악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자, 스키밍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요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빠르게 훑는 거예요.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냥 눈으로 글자만 빠르게 훑는 식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듣게 될 이 지문은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될 것일까? 각 문제, 이 단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노려 들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생각하시면서 스키밍을 해 나가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이 시작이 되면요, 지문을 듣는 것에 오로지 집중을 해 주셔야만 하겠죠. 자, 특별히 대화의 처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상황이 초반부에 명확하게 제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급적 문제를 푸실 때 이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선은 곧 집중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시선이 자꾸 선택지에 분산되어 있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우리가 선택지를 들여다보는 순간 글자를 읽게 되고 읽는 순간 듣기가 안 되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건 리스닝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듣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급적 시선은 선택지에 분산시켜 두기보다는 문제에 고정시켜 두고 듣는 것에 최대한 올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듣기를 할 때에는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노려 듣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내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을 찾기 위해서 빠르게 선택지를 훑어보면서 스캐닝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스캐닝도 역시 독해 기술 중 하나인데요. 이 스캐닝의 목적은요, 자, 빠르게 훑어보면서 내가 귀로 들은 정보와 매칭이 되는 표현을 찾기 위한 그 독해 방법이 바로 이 스캐닝이에요. 그러니까 스키밍하고 스캐닝은 조금 목적이 다르죠. 스키밍은 요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빠르게 훑는 것이라면 스캐닝은 내가 들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 빠르게 훑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빠르게 선택하시고 다시
듣는 것에 집중하고 선택하고 이 listening and scanning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발력 있게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약간 적응이 안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꾸준히 훈련하신다면은 금세 익숙해지실 거니까요. 이 문제풀이 전략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트 3를 학습을 해야 할까요? 우선 자 파트 3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요. 파트 3에 등장하는 이 문제 유형별 전략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만 하겠습니다. 문제의 유형이 일정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유형별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파트 3에 나오는 상황별 빈출 표현들을 또 역시 숙지를 해 두셔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스키밍하고 그리고 내용도 잘 따라가며 듣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는 이 직청직해 능력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앞으로 파트 3, 4부터는 이제 긴 문장을 듣게 될 거니까요. 끊어듣는 연습을 통해서 이 청취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또 노력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죠. 지금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네 번째 방법인데요.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 리뷰하는 거예요. 보통 파트 3에서 많은 분들이 실전처럼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성적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여러분 토익은 결코 양치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실력은 문제를 풀 때 느는 게 결코 아니고 리뷰를 할 때 실력이 느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실전처럼 문제를 막 푼다고 해서 또 실력이 느는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것이 학습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바로 다양한 접근 방법, 제가 3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릴 테니까요. 이 가이드라인을 평소에 적절하게 섞어서 학습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요, 시간 제한을 두지 마시고요. 문제와 보기를 모두 소리내어 해석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요, 바로 스키밍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문제를 읽고 선택지를 읽는 경우에는 내가 정확히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각 선택지의 핵심 정보를 내가 정말 이해하고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입 밖으로 내뱉어 보시면요, 내가 모르는 부분은 아마 말문이 턱 하고 막힐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소리내어서 읽어 내려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혹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휘력도 늘고요. 무엇보다 파트 3에 나오는 문제들의 유형들에 금방 익숙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문이 시작이 되면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시간 제한을 두고 실전처럼 스키밍 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이드라인은요, 시간 제한 두지 마시고요, 반복 청취도 허용 가능한데요, 나중에 앤서키를 보고 채점하실 때 모든 문제를 다 맞히는 것을 목표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 3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 나가신다면 보다 더 동기부여도 생기고요, 그리고 지루할 틈이 없겠죠. 즐겁게 여러분들이 파트 3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파트 3에서 또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요, 스스로 채점하는 방법이에요. 알려드린 이 가이드라인 중에 3번째를 제외하고 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문제풀이가 종료가 된 이후에는요, 정답지나 스크립트의 도움 일절 없이 다시 돌아가셔서 반복 청취와 끊어듣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답을 점검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그 과정이 그냥 통틀어서 리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여러분 학습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뭔가 스스로에게 굉장히 뿌듯하실 거예요. 학습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리뷰 방법, 바로 스스로 채점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파트 3에서 내가 귀로 들은 표현이 선택지에서 다른 말로 바뀌어서 표현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paraphrase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선택지 옆에 여백에다가 간단하게 단서에 해당되는 그 단어들을 옮겨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 그리고 리뷰를 진행을 해 주신다면요. 파트 3 고득점 달성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넘어가서요. 우리 문제 유형별 전략들을 이제 한번 쫙 정리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파트 3에서 다루는 이 문제 유형들은 사실 파트 4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요.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반복해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계속해서 리뷰 하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우선은요. 파트 3에 나오는 대화의 흐름을 제가 시각화시켜 봤는데 역삼각형의 모양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파트 3 그리고 4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지문의 흐름은 이렇게 from general to specific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지문의 초반부에는요. general information, 즉 전체 대화와 관련된 정보가 언급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context, 상황이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들이 이러한 general information에 해당이 되냐면요. 대화의 주제, 또는 목적, 그리고 화자의 직업이나 근무처, 그리고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정보가 초반부에 다소 명확하게 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파트 3는요. 파트 2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상황이 제시가 된다라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문이 전개되면서 점차 좁혀지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가 언급이 되는 것으로 끝을 맺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파트 3의 지문의 흐름은 from general to specific 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3의 대화 흐름을 시각화시켜 본 이유는요. 파트 3에 나오는 문제 유형도 총 2가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general한 정보에 대해 묻는 문제 유형을 앞으로 general question, 줄여서 그냥 제가 GQ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한 세부 정보에 대해서 콕 집어 묻는 문제 유형을 앞으로 specific question, SQ로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을 이렇게 GQ와 SQ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또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GQ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인 청취력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즉 상황을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 유형이라면 이 SQ 문제의 경우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정보를 잘 노려서 원하는 정보만 골라 들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소위 스킬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 바로 이 SQ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중을 놓고 보면 GQ 문제보다는 SQ 문제의 비중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다면은 아마도 SQ 문제에서 실수를 좀 많이 하실 텐데요. 그 GQ 문제의 비중이 적다고 해서 이 GQ 문제는 좀 덜 중요하구나. SQ 문제가 더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GQ 문제의 득점률이 높으신 분들이 SQ 문제 득점률도 덩달아 높기 때문이에요. 자, 앞으로 여러분 파트 3를 듣게 하실 때에는 항상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정보도 노려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GQ와 SQ 이렇게 문제 유형을 분류해서 유형별 접근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 대화 관련 정보를 묻는 문제 유형 General Question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미지처럼요. 초반부에 주로 단서가 언급되는 문제 유형들로 대화의 전반적인 사항, 즉 context, 상황 이해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 바로 이 GQ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균 한 7, 9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자, 문제 유형을 크게는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문제 유형들의 특징들을 좀 요약해 본다면 표기된 3개의 문제 가운데 보통 첫 번째 문제로 많이 표기가 되어 있는 문제 유형이죠. 자, 파트 3에서 지문의 흐름과 문제의 순서는 일치하는 편이기 때문에 보통 이 GQ 문제들은 첫 번째 문제로 위치하는 편입니다. 보통 2인 대화가 주를 이루는 편이고요. 2인 대화는 무조건 남녀 간의 대화를 듣게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남자는 the man, 여자는 the woman으로 보게 되실 텐데 우리가 이 문제의 단서는 누구의 말에서 언급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GQ 문제의 경우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무의미해요. 자, 그리고
지문 초반부에서 단서가 보통 언급되는 편이기는 하지만 다 듣고 돌아온 이후에도 충분히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GQ 문제의 전략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주제 및 목적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문의 생김새 눈에 익혀 놓으셔야만 하겠죠. 보통은 이와 같은 형태로 문제가 등장을 할 거예요. 이 가운데 여기 마지막 Why is the woman calling? 여자가 왜 전화하고 있는가? 자, 전화 상황의 대화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요. 전화를 건 목적을 묻는 문제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단서를 언급할 화자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전화를 건 발신자로 표기된 여자가 단서를 언급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전화를 건 사람이 왜 전화했는지를 직접 밝힐 테니까요. 근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보통 주제 찾기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보게 되실 텐데 누가 단서를 언급할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문의 초반부가 일단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문 초반부에서 단서를 좀 놓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과감하게 첫 번째 문제는 스킵해 두시고 다음 문제 다 풀고 난 이후 전체적인 이 대화의 맥락을 바탕으로 정답을 선택하려고 하셔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단서 언급 시그널 표현이라는 것은 단서를 언급하겠다는 신호가 된다 해서 제가 시그널이라는 표현을 한번 붙여 놓은 거고요. 일시정지 해두시고 이와 같은 표현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두 번째는요, 화자의 직업이나 혹은 근무처를 묻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질문의 생김새 또 눈에 익혀 놓으셔야겠죠? Who most likely is the man? 자, 파트 3는 남녀 간의 대화를 주로 듣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직업을 묻는 것인지를 정확히 표시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앞으로 남자라면 M의 동그라미, 여자라면 W에 표시해 두면서 이렇게 스캐밍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는 화자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가, 혹은 화자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가. 자, 직업 또는 근무처 결국엔 같은 맥락이니까요. 함께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략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직업이나 근무처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 질문 속에 보세요. 이렇게 most likely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이때 most likely를 포함을 하는 이런 문제는 해석하실 때 뭐뭐인 것 같은가로 해석을 해주셔야만 하거든요. 남자는 누구인 것 같은가? 화자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가? 자, 이렇게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들의 경우 단서가 간접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언급된 직업 근무처 관련 표현들을 바탕으로 유추해서 접근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들은 약간 난이도가 높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평소에 이 직업 근무처 관련 표현들을 좀 잘 익혀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3에서요, 회사의 이름이 직접적인 직업 근무처에 대한 단서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등장하면 리뷰하실 때만큼은 스크립트를 확인하셔서 회사 이름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이름 속에는요, 고유명사와 함께 업종이나 분야가 나타내는 표현이 보통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I'm calling from Horizon Travel. 자, 그러면 이 업체는요, 여행사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요, Maple Legal Services. 그러면 법률 사무소일 가능성이 유력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Awesome Books라고 한다면 그렇죠, 서점 이름일 겁니다. 마지막 Starlight Publishing이라고 한다면 출판사의 이름일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이름 그 자체로 단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토익엔 다양한 업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회사 이름들을 좀 많이 익혀 두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전략인데요. 자, 파트 3 에서 화자에 대해 묻는 문제를 접근하실 때에는요, 화자를 지칭할 만한 대명사에 올인하는 거예요. 지문의 초반부에서 화자가 자신을 지칭할 때 I, my 이렇게 지칭할 거고요. 또 상대방을 지칭하면서는 you, your 또는 화자들이 동일한 동료 간의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we, our, us
본인을 혹은 본인들을 지칭할 겁니다. 이와 같은 대명사 주변에서요. 이 직업과 근무처 관련 표현들이 많이 놓여 있는 경우들이 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대명사를 잘 활용하는 전략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를 묻는 문제인데요. 질문의 생김새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역시 most likely를 보통 포함을 하는 편이에요. 장소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장소 관련 표현들을 곳곳에 던져주고 유추해서 접근하는 식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화자가 그 장소에 왜 찾아갔나, 화자의 그 용건, 즉 목적을 알면 장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GQ 문제의 단서들은 거미줄처럼 다 얽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장소를 알면 화자들의 직업이나 근무처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용건을 알면 주제도 알 수 있고 화자들의 신분 관계까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화자가 그 장소에 찾아간 이유, 목적을 밝히면서 I'm looking for a new sofa for my living room.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 거실을 위한 새로운 소파를 좀 찾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아마도 furniture store, 가구점이 될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의 관계, 가구점 직원과 고객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I'm interested in opening a new savings account. 저 새로운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대화 장소는 바로 은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I'd like to try on these running shoes in size 7. 저 7사이즈의 운동화를 좀 신어보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장소는 신발 상점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GQ 문제의 단서들은 서로 다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꼭 요구하지 않더라도 항상 이 대화의 주제, 장소, 화제들의 관계, 직업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항상 듣고 출발을 하시는 게 전체적인 득점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를 통해서 지금 정리한 이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연습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의 요점부터 볼까요?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자, A번에서요. 제품의 release, 바로 출시 또는 출시하다라는 뜻을 가진 빈출 표현이에요. 자, 제품 출시라고 했고요. B번에서는 웹페이지의 디자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Example. Hi, Tammy. Could I get your feedback on this design? I'm supposed to make our website look more attractive. Sure. I like the colors you used, but it looks busy overall. 자, 정답 선택하셨나요? 바로 가볼게요. Hi, Tammy. Could I get your feedback on this design? 네, 지문 초반부에 피드백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on this design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직 선택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자, 무엇의 디자인인지, 어떤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좀 더 들어보셔야 되는데 I'm supposed to make our website look more attractive. 네, 여기서 끊어보죠. I'm supposed to make our website. 어떻게 이 웹사이트를 만들기로 되어 있대요? 자, look more attractive.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로 되어 있거든요. 라고 했으니까, 이 대화의 주제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웹사이트의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그 도입부만 딱 들어도요, 주제가 바로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주제는 보통 되게 직접적으로 던지는 편이에요. 정답은 보기 B번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뒤에 이어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Sure. I like the colors you used, but it looks busy overall. 네, 사용하신 색상은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약간은 비지하네요 라고 했어요. 이때의 비지는요, 디자인 등이 복잡한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대화의 주제는 정답 boy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이 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가? 자, probably는요, most likely랑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자, A번부터 볼까요? 도서관에서, B번은 서점에서. 공통점이 있네요. 둘 다 책과 관련된 장소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도서관에서는 책을 우리가 빌리는 거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면 서점은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Example. Excuse me, I checked out some novels here earlier today, and I may have left my wallet somewhere near this circulation desk. Has one been found recently?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답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르셨나요? 함께 볼게요. Excuse me, I checked out some novels here earlier today. I checked out some novels here earlier today. 네, 여러분, I checked out some novels. 자, 아주 강력한 단서입니다. 이 checkout이라는 동사는요, 사실 뜻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checkout은 도서관 관련 용어로 책을 대출받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I checked out some novels. 제가 소설책 몇 권을 이곳에서 오늘 일찍 대출을 받았는데요. And I may have left my wallet somewhere near this circulation desk. 자, 두 번째, 장소와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제가 somewhere near this circulation desk라고 했죠. 이때 circulation desk는 도서관에서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표현으로 대출대를 뜻하거든요. 대출 반납대요. 그러면 제가 대출대에다가 제 지갑을 좀 놓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자, 이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어디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바로 책을 대출받고 대출대를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도서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매력적인 오답은 아무래도 bookstore가 제시되어 있다면은 아마 실수하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novels만 듣고 선택하지 않도록 이 checkout이라는 표현이 도서관에선 대출받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꼭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화자들은 누구인 것 같은가? 자,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선택지에서요, florist하고 landscapers가 제시되어 있는데, florist는 무슨 일을 보통 하실까요? 꽃장식을 만드시고, 그리고 꽃을 판매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florist라면, landscapers는 외부 공간을 디자인, 설계하고, 그리고 식물을 유지, 보수하시는 그런 일을 담당하시는 정원이나 혹은 뭐 업체의 외벽 같은 것을 식물로 예쁘게 꾸며주시는 이런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는 점.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두 직업의 차이를 이해하고 출발을 하셔야겠네요. 자, 준비되셨다면 한번 지문 들어보고 정답 선택해 보세요. 가볼게요. Example. Now that we've finished weeding the existing flower bed, the new rose bushes must be planted along the front of the customer's house. This task will take us a couple of hours at most to complete, so we'll be done with it by lunchtime. 네. 자, 정답 선택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점검해 볼까요? Now that we've finished weeding the existing flower bed, now that we've finished weeding 자, 잠깐 끊어보죠. Now that we've finished. 이제는 우리가 완료했으니까 무엇을 끝냈다라고 했냐면 weeding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weed가 무슨 뜻이냐면요. 잡초를 뽑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the existing flower bed, 네, existing flower bed라고 했는데요. 바로 화단을 뜻합니다. 기존 화단에 잡초를 뽑는 일을 끝냈으니까요. the new rose bushes must be planted along the front of the customer's house. 네, 그리고 세 번째 단서요. The new rose bushes라고 했습니다. 이때 bush라는 표현은 part 1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덤불, 숲 이런 뜻이 있죠. 자, 그러면 장미 덤불이 반드시 고객님의 집 앞쪽을 따라서 심겨야만 해요. 심겨져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화자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일을 바탕으로 화자들의 직업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고객의 집 앞을 따라서 장미 덤불을 심기 위해 잡초를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겠어요? 그렇죠. 바로 정답은요. 고객의 의뢰를 받아서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시는 바로 landscapers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들은요. 이런 식으로 직업이나 근무처 관련 표현들을 바탕으로 유추해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변별력이 높은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자, GQ 문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SQ 문제 유형들을 몽땅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SQ 문제 유형은요. 세부 내용 관련 정보를 묻는 문제 유형입니다.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정 정보를 콕 집어서 우리가 지문에서 노려 들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총 8가지의 이 SQ 문제 유형들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놓고 우리가 문제 유형을 조금 분류해서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들은요. 단서가 단 한 번 언급되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정말 순간 집중력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속에 표기되어 있는 화자
각자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되는 ask 문제 유형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요청사항을 묻는 문제인데요. 질문의 생김새를 보시면 이렇게 총 3가지의 형태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우리 우리말 해석을 한번 같이 내뱉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질문 끝에 ask for 또는 request로 끝나는 질문 유형이고요. 이 경우 해석, 남자는 무엇을 요청하는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질문 속에 표기되어 있는 해당 화자, 아까 단서를 반드시 언급을 할 거고요. 자, ask for request로 끝나는 문제 유형은 선택지가 모두 명사구로 표기가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상대방에게 물건을 달라 할 수도 있고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반면에 두 번째로 표기되어 있는 이 질문은요. 자, what does the man ask? 뒤에 목적어, 그리고 그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쭉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 자, 이때 ask는 오형식 동사로 요청하다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질문의 해석은요.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는가가 되겠습니다. 단서는 역시 질문 속에 화자, 주어로 표기되어 있는 화자가 단서를 언급을 하는 문제 유형이고요. 자, 이때 목적어 자리에 있는 the woman을 주어로 옮기면서 수동태로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 what is the woman asked to do? 해석은 여자는 무엇을 하라고 요청받는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끝이 to 부정사로 끝나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질문은요. 선택지가 모두 동사구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행동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요. 선택지는 동사로 시작을 할 거예요. 뭐뭐 한다 이와 같이요. 자, 그럼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선 질문 속 화자, 이 말에서 단서가 언급되는데 우리가 노려야 하는 키는요. 바로 요청하는 표현을 노려야만 하겠죠.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뭔가를 요청할 때 can you, could you, will you? 파트 2에서 다뤘던 요청의 표현들은 다 단서 앞에 놓이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다 정중하게 평서문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더 주의해 주셔야 돼요. I'd like it to, please 해주세요. 이와 같은 표현들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수동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주어가 여자로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엔 여자가 요청받는 사항은 곧 상대인 남자가 여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동태의 경우에 이 요청사항을 묻는 문제의 경우 상대방이 단서를 언급을 한다라는 것까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요청사항을 묻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여러분 잠깐 비교하고 갈 질문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about? 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about이 붙어있는 형태로도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때 ask마저 요청하다로 해석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ask 뒤 about이 붙어있는 경우는 자, 해석에 주의하세요.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에 관해 질문하는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때 ask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inquire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ask about 이라는 질문마저 요청사항을 묻는 문제로 해석하고 잘못 접근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 전략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자, 남자가 여자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역시 질문 속에 표기된 주어, 남자가 단서를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의 전략은 좀 달라지는 거겠죠. 자, 이제 문의하는 표현을 질문에서 노려들어야 돼요. 그럼 일단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에는 의문문을 사용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평서문의 형태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저 궁금해요. I have a question. I'm curious. I'd like to know. 알고 싶어요. 이런 표현들 모두 뭔가 문의를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전략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제안사항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마 눈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남자는 무엇을 제안하는가? 보통 문제 속에 suggest 또는 recommend라는 동사를 제시하는 그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질문 속에 표기된 이 해당 화자가 단서 반드시 언급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제안하는 표현을 지문에서 노려주시면 돼요.
특히 지문의 흐름을 보시면 초반에는 약간 문제점이 언급이 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상대가 제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표기된 세 문제 가운데 마지막 문제로 좀 많이 등장하는 편이죠. 그리고 제안사항을 묻는 문제 앞에는 문제점이 종종 놓여 있는 편이고요. 자, 단서 언급 시그널, 제안할 때 사용 가능한 다양한 표현들이 모두 단서 앞에 놓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이 should라는 조동사에 대해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should라는 조동사는 해야만 해요라는 의무의 조동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구어체에서 뭐뭐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정중하게 상대에게 제안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임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should라는 조동사를 듣게 된다면 항상 그 뒷내용을 잘 들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번엔 도움 제공 사항을 묻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질문의 형태부터 보셔야 되겠죠? 질문 속에 자, What does the man offer to do? offer to do 라는 이 형태의 질문 그동안 어떻게 해석을 해오셨나요? 자, 오늘 이 시간 이 offer to do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의 해석은요. 남자는 무엇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가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가예요. 자, 단서는 질문 속에 표기된 남자가 당연히 언급을 할 텐데 잠시 비교를 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겠죠. 앞서서 다뤘던 suggest 문제하고 이 offer to do 문제를 비교해 볼게요. 자, 우선 해석부터 남자는 무엇을 제안하는가? 남자는 무엇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가? 여러분, 둘 다 결국 제안 사항을 묻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문제는 요구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그동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suggest로 끝나는 문제는요. 상대방이 할 일을 제안하는 것을 묻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야, 너 아파 보인다. 너 병원에 좀 가보는 게 어때?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상대에게 할 일을 제안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할 일, 병원에 가는 거예요. 자, 반면에 What does the man offer to do? 라고 하면 해석부터가 남자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가 이기 때문에 이 경우 질문 속에 표기된 화자가 할 일을 제안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 너 아파 보인다. 내가 너 병원에 데려다 줄게. 이게 바로 offer to do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즉, 제안된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두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달라지는 것임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offer to do 문제로 돌아가서요. 이 offer to do는 해석부터가 해주겠다고 제안하는가 이기 때문에 도움 제공 사항을 묻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질문 속에 표기된 화자가 어떤 행동을 제안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따라서 도움을 제안하는 표현을 질문 속 화자의 말 1인칭 주변에서 노려야만 하겠죠. 예를 들어 I will, I can, 제가 해드릴게요. 또는 I'd be happy to. Let me, why don't I? 제가 기꺼이 해드리죠. 해드릴까요? 이런 표현들이 바로 offer to do 문제의 단서 앞에 놓이는 시그널임을 기억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항상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인가 그 메인 아이디어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비교하고 갈 질문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What does the man offer? 로 끝나는 질문이에요. 자, 뒤에 to do가 붙어 있지 않은데요. 이 질문의 해석은 남자는 무엇을 제공하는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즉 이때 offer이라는 동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공하다의 provide 또는 주다라는 의미의 give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남자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이므로 선택지는 명사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offer로 끝나는 질문, 즉 화자가 무엇을 상대에게 주는지를 묻는 이 문제는요. 질문 속에 남자가 지금 화자로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누가 단서를 언급할지는 알 수 없어요. 자, 전략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화자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될 경우에 상대에게 뭔가를 건네면서 사용 가능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뭐뭐가 있어요 할 때 Here's the receipt. 여기 영수증이요. 할 수 있고요. 또는 I can give you a discount. 제가 할인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단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영수증과 할인이 되기 때문에 선택지는 명사로 표기가 될 수 있겠죠. 자, 또 상대방이 단서를 언급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남자에게 뭘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I need your identification card.
저 당신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답은 남자는 곧 신분증을 건네주겠죠. 또는 please provide me with your phone number. 저에게 phone number,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전화번호를 남자가 여자에게 알려주겠죠. 따라서 이렇게 문제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노려들어야 하는 청취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동될 만한 그런 문제 유형은 정확히 여러분 비교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연습 문제를 통해서 앞서 다룬 내용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유형부터 봐야 되겠죠? What does the woman offer to do? 여자는 무엇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가? 여자의 말에서 단서 반드시 언급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여자의 말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I can, let me, why don't I? 이런 표현을 노려야만 해요. A번은요. 등산 장비를 빌린다. B번에서 refreshments는 다과, 간식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런 간식거리를 구매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여자가 턴을 받았을 때 집중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Example. During Wednesday's hiking trip, let's rest and have a picnic lunch before reaching the observation point on Mount Evans. Great suggestion. I can swing by a convenience store and buy some snacks and soft drinks for us. 여기서 바로 정답 선택해 주셔야겠죠? 앞서 남자가 그 등산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피크닉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제안을 하자 여자의 말에서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이하. I can swing by a convenience store and 여기서 끊을게요. 자, I can이 바로 signal이 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즉, 제가 해드릴게요, 할게요 하고 행동을 제안하기를 swing by convenience store 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때 swing by라는 동사는요. 어떤 장소에 잠시 들리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의어로 일단 visit가 있고요. 또는 자, 이어 동사로 알려져 있는 drop by 또는 stop by와 같은 표현들도 함께 기록해 두시면 좋겠네요. 제가 이 편의점에 잠시 들려서 buy some snacks and soft drinks for us. 가볼까요? 살게요. 구매할게요. Some snacks and soft drinks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제가 편의점에 가서 이런 스낵스 간식거리와 그리고 soft drinks 음료수를 사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럼 단서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선택해 본다면 일단 살게요 라는 이 표현을 purchase, 구매하다. 그리고 지문에서 언급된 이 snacks and soft drinks는 refreshments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보기 B번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I can, signal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엔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문제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문제 요점부터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여자는 무엇에 관해 ask about의 해석, 질문하는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자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이 될 텐데요. 이때 ask는 요청하다 아니에요. 질문하다이니까 여자의 말에서 의문문 혹은 문의하는 표현을 노려야만 하겠죠. 자, A번에서요. room service의 availability라는 것은 이용 가능성이라는 의미로 쉽게 말해 room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 뭔가 문의를 할 모양입니다. 보기 B번은요. 자, 방의 위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남자가 무엇을 ask for 이라고 했어요. 이때의 ask for는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요청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남자는 무엇을 요청하는가? 남자가 단서를 언급할 거고요. 여자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청을 할 모양입니다. 선택지 보시면요. 둘 다 카드인데요. A번에 a payment card는 우리말로 결제 카드를 뜻하죠. 즉 결제 카드는요. 뭐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뜻하겠죠. 예를 들면 신용카드라든지 직불카드라든지 이런 모든 결제가 가능한 카드들이요. 자, B번은요. 비즈니스 카드는 명함을 뜻하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두 문제 모두 단서가 언급될 화자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출발. Example. I know it's early, but I was wondering if I could check in. I'm Wendy Cortez. Ms. Cortez, the room you reserved is not ready. However, I do have another one available. 네, 잠시만 끊고 갈게요. 아직까지는 여자가 문의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초반부에 전반적인 상황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챙겨 들으셔야 돼요. I know it's early, but I was wondering if I could check in. 네, 여러분 이때 일단 빈칸부터 채워볼게요. 저 잃은 건 알겠는데요. 저 체크인 하고 싶은데요. 이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check-in 할 수 있는 장소라면은 뭔가 호텔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죠. check-in 하다. I'm Wendy Cortez. Ms. Cortez, the room you reserved is not ready. However, I do have another one available. 네, 자 그럼 여자가 예약한 그 방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However, we do have another one available. 이용 가능한 다른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다시 한번 대화 장소는 확실하게 호텔과 같은 그런 숙박시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자가 턴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노래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Oh, is it in a quiet location? 여기서 끊을까요? Oh, is it in a quiet location? Oh, is it in a quiet location? Is it in a quiet location? 조용한 장소에 위치해 있나요? 하고 여자가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문의하는 내용은요. 그것이 즉 앞서 남자가 이야기한 다른 방이 이용 가능한데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방이 in a quiet location, 조용한 위치에 있나요?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이야기한 그 방의 위치에 대해서 문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보기 B번으로 여기서 연결을 해 주셔야만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다음 문제, 남자가 턴을 받으면 남자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돼요. I'm afraid I won't be able to sleep properly next to the lobby or above a restaurant. 그렇죠. 식당이라든지 혹은 러비 근처에 있는 방이면은 약간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잠을 잘 못 잘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네요. As a matter of fact, it's on the 5th floor and quite far from the elevator. I'll just need your credit card to secure it. 네, 여러분 남자의 마지막 대사에서 I'll just need your credit card to secure it. 이렇게 끝이 나는데 I'll just need your credit card라고 했습니다. 자, 그 방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credit card가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요. 즉 남자가 지금 간접적으로 여자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바로 신용카드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로는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들었고 선택지로 가서 이 크레딧 카드랑 매칭이 되는 그 단어를 찾으셔야 되는데 선택지에서는 이를 결제 카드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던 문제였어요. 괜찮으신가요? 자, 이렇게 난이도가 조금 까다로워지면 내가 귀로 들은 표현이 선택지에서는 다른 말로 바뀌어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paraphrase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쌤의 토요 영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여러분 꼭 한번 시청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요. 단서가 언급될 화자를 예측해볼 수도 있고 예측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따라서 예측 세모라고 표시할 수 있는 SQ 문제들을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SQ 문제네요. 질문의 생김새를 보시면 문제 속에 이렇게 problem이라는 표현이 표기되어 있거나 혹은 화자가 무엇에 대해 걱정하는가, 이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문제점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 질문 속에 화자가 표기되어 있다면 해당 화자의 말에서 단서가 반드시 언급되는 문제 유형이기는 한데요. 그냥 What is the problem?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화자가 아예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서 언급 화자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모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지문에서 뭔가 부정적인 표현이 언급이 된다면 단서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점을 묻는 문제는요, 약간 오답률이 높은 편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선택지가 길게 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키밍 하실 때 각 선택지의 요점을 정확하게 간추려 놓고 가급적 만약 정답이라면 반드시 언급이 될 만한 중요 키워드에 표시를 적절히 해놓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정적인 표현 이외에도요. 단서 언급 시그널을 보시면 but, however, unfortunately, actually 와 같은 이런 표현들은요. 약간 반전, 뭔가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것만 같은 그런 뉘앙스를 포함하는 표현들인데 문제점 앞에 이와 같은 표현들이 좀 자주 놓여있는 편임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이런 연결사들을 여러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청취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익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을 듣는 건 아니지만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빈출 상황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나오는 상황별 문제점들을 쌤이 정리하는 쌤의 또 토요 영화 영상이 있거든요.
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영상인데요. 토익의 세계관을 분석하는 영상이에요. 이 문제점과 관련해서 그 해당 영상을 함께 시청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특정 세부 정보를 묻는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이런 문제 유형을 키워드 SQ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형태가요. 의문사와 함께 키워드를 제시해서 이 특정한 키워드 관련 세부 정보를 콕 집어 묻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키워드 SQ 문제라고 하는데 이때 키워드는 우리가 지문에서 노려들을 핵심어나 혹은 핵심어 구를 뜻합니다. 그러면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은 키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단서는 앞 또는 뒤에 한 번 언급되고 사라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순발력을 많이 요구하고요. 아주 집중해서 단서를 잘 노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키워드 SQ 문제는요. 비중이 큰 편이고 또 그만큼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자, 키워드는 지문에서 다른 말로 바뀌어서 언급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른바 paraphrase라고 하죠. 자, 정답의 단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키워드도 지문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서 언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요. 자, 단서를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서 우리는 시선을 가급적 문제 속 키워드에 맞춰놓고 듣기에 올인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선택지가 길게 구성이 되는 경우에 특히나 시선이 자꾸 불안한 나머지 선택지에 분산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선택지를 응시하고 있다가는 듣기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기하고 읽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초능력이잖아요. 우리는 듣는데 올인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시선은 키워드에 고정을 시켜두고 듣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단서가 키워드 앞으로 놓이는 경우에 아무래도 좀 오답률이 많이 높을 텐데요. 우리가 시선을 키워드에 두고 키워드 주변에서 언급되는 정보에 집중하고 들을 수 있다면 단서가 앞에 놓이더라도 놓치지 않고 중요 내용을 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6번째, 이제 다음에 할 일을 묻는 문제 유형으로 가볼까요? 지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 화자가 할 일, future action이 무엇일지를 묻는 문제 유형으로 질문의 생김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요. What does the man say he will do? 남자는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또는 What will the man probably do next? 남자는 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 같은가? 자,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할 일을 묻는 문제는요. 지문의 흐름상 보통 마지막에 단서가 언급되므로 표기된 세 문제 가운데 마지막 문제로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이 다음에 할 일을 묻는 문제의 경우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역시 세모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경우부터 알려드릴게요. 질문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What does the man say? 자, 말하다, 언급하다라는 동사 앞에 이렇게 화자가 표기되어 있다면 해당 화자가 단서를 반드시 언급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단서, 언급, 화자 예측이 가능해요. 반면에 그냥 질문 끝에 이렇게 남자는 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 같은가, do next로 끝나는 문제는요. 누가 단서를 언급할지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세모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둔 거예요. 자, 그럼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만약에 질문 속 화자가 단서를 언급할 것이라면 해당 화자의 말에서 우리는 미래하고 관련된 표현을 노려들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화자의 말에서 will, I will, I'm going to, I plan to 이런 표현들 있죠. 혹은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시간 표현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상대방의 말에서 단서가 나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에요. 자, 특히 지문의 끝자락에 상대방이 제안을 하거나 요청을 하면서 지문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상대방의 제안과 요청 사항이 질문 속에 표기된 화자의 다음 할 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파트 3에선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안과 요청은 언제나 문제랑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서 언급하자 예측이 세모인 문제 유형들 연습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문제를 3개를 준비해 봤어요. 자, 선택지는 계속 2개만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듣는 것에 최대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서부터 볼까요? 여자는 오후에 무엇을 했는가?
가능한가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이 문제는 키워드 SQ 문제 유형으로 노려들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이 in the afternoon이 돼야 되고요. 여자가 한 일, 이 문제는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나올까요? 알 수 없어요. 여자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남자가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자, 1번부터 그녀는 연극을 관람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B번에 misplaced라는 동사는요. miss하고 place가 합쳐진 단어겠죠. 물건을 잘못 두다 할 때 쓰이는 표현인데요. 그냥 분실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녀의 phone, 전화기를 분실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남자는 어떤 문제점을 언급하는가라고 물었어요. 자, 문제점을 묻는 문제에 화자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는 남자가 단서를 반드시 언급하겠군요.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A번은요. 자, 마감일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B번에서는 자, scheduling conflict는 일정 충돌을 뜻합니다. 일정이 겹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남자는 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 같은가? 여러분 끝이 이렇게 do next로 끝날 경우에는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상대방의 제안 요청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자, A번은 동료에게 전화한다. B번은 visit a client, 고객을 방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오후에 무엇을 했고 남자에겐 어떤 문제가 있으며 남자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바로 들으면서 저와 함께 문제 풀 거예요. 출발합니다. Example. Hey, Matt. Sorry I didn't respond to your message sooner. I was at a play this afternoon and turned my phone off. 네, 여러분 노려들어야 돼요. 시선은 in the afternoon에 고정시켜 두시고 I was at a play this afternoon. 여기서 I was at a play this afternoon. 자,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자, 메시지에 빨리 응답할 수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오늘 오후에 I was at a play, 연극을 보고 있었거든요. 라고 했거든요. I was at a play를 듣고 바로 매칭 시켜야 돼요. play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동사의 형태만 좀 다르게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해 주셔야겠죠.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의 시선은 그 다음 문제로 가 있어야만 합니다. 남자가 턴을 받으면 문제점이 언급될 거예요. 가볼게요. No worries. I just wanted to ask if you could come into work tomorrow. 네, 자, 남자가 지금 여자에게 문의하기를 내일 혹시 출근하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Unfortunately, I have a dentist appointment I scheduled 3 months ago. 네, 제가 3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둔 치과 예약이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번째 문제는 남자의 말에서 언급하는 문제입니다. 남자가 언급하는 문제점이에요. Oh no. I have a problem. Someone has to visit our new client in Detroit. I would do it myself, but I'm needed here in the office for the upcoming presentation. 네, 여기서 끊어보죠.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상황을 쭉 설명해요. I have a problem. 자, 시그널이죠. 문제가 있어요. Someone has to visit our new client in Detroit. 자, 누군가는 has to visit our new client. 디트로이트에서 새로운 고객님을 방문을 해야만 하는데 I would do it myself, I would do it myself. 제가 직접 하려고 했으나 but I'm needed here in the office for the upcoming presentation. 네, 뭐라고 했어요? But I'm needed here. 제가 이곳에 필요합니다. 왜요? 발표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곧 있을 발표를 위해서 제가 사무실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남자가 고객을 디트로이트에서 만나야만 하는데 자기가 만나려고 했는데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 상황. 왜? 발표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쭉 들어보니까 곧 남자가 언급하는 문제점은 일정이 겹치고 있다는 문제네요. 따라서 정답은 바로 이 scheduling conflict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파트 3에서 말을 바꾸는 paraphrase의 한 가지 방법을 짚어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선택지에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로 그냥 딱 바꾸어 놓는 식의 paraphrasing 방법이 파트 3에서 출제자가 정말 많이 선호하는 말 바꾸기 방법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지문에선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이거를 일정 충돌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놓은 두 번째 문제 잘 맞추셨죠? 자, 그럼 저와 함께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의 단서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단서를 말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가볼게요. Why don't you ask Trina to go? She should be available tomorrow. 여자의 마지막 말로 지문이 끝이 났거든요. Why don't you ask Trina to go? 자, why don't you? 여자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asked Trina to go. 여러분, Trina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또 다른 동료, 직원의 이름일 것이고 Trina에게 가라고 요청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그녀는 내일 시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이 나요. 그래서 문제 속에 이 probably가 붙어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 남자는 이 다음에 무엇을 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가요? 여자가 제안한 대로 Trina라는 동료에게 부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A번에 동료에게 연락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B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짚어볼까요? 고객을 방문을 할 사람은 남자가 아니죠. 남자는 일정 충돌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 유형들을 모두 마무리 지어볼 건데, 이제 살펴볼 파트 3의 문제 유형은 단서를 언급할 화자 예측이 아예 불가한, 무의미한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째 SQ 문제, 바로 의도 파악 문제입니다. 소위 따옴표 문제라고도 알려진 질문인데요. 형태를 보시면 질문 속에 이렇게 따옴표 그리고 인용어구를 포함하는 형태의 질문이에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Y로 시작하거나 혹은 what으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남자는 왜 인용어구라 말하는가 혹은 인용어구라 말할 때 무엇을 의도하는가 이와 같이 해석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의도 파악 문제는요, 파트 3 기준 평균 한 2-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의도 파악 문제를 좀 많이 어려워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마도 의도 파악 문제는요, 선택지가 좀 길게 구성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은 논리적인 판단을 요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꽤나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의도 파악 문제는 맞춰주시면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파트 3로 넘어가셔서 이 의도 파악 문제의 위치를 찾아서 한번 별 표시를 그려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선택지도 미리 읽어놓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지문이 시작이 되면요, 이 인용어구를 기준으로 앞 또는 뒤에 어떤 내용이 언급되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답을 골라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잘 맞춰주시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듣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의도 파악 문제는 GQ와 SQ의 동일선상에 놓여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용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인용어구 주변에 이와 같은 연결사, 접속사, 접속부사라고 하는 또는 감탄사 등이 놓여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actually, but however, in fact, although 와 같은 이런 표현들이나 혹은 well, oh no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표현들을 바탕으로 말에 담긴 화자의 태도나 혹은 대화의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또 아주 유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8번째 시각자료 연계 문제예요. 우선 질문의 생김새를 보시면 look at the graphic을 포함하는 질문이 바로 이 시각자료 문제가 되고요. 이 시각자료 문제,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될까?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보통 시각자료 문제는 상단에 시각자료가 표기되어 있고 그 아래로 문제 3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제지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각자료를 포함하는 질문은 마지막 지문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겠죠. 자, 평균 한 파트 3 기준 2-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자, 그럼 전략을 한번 짚어보죠. 우선 시각자료와 그리고 문제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단서가 어떤 식으로 언급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각자료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등장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시각자료 그리고 문제와 선택지를 보시면 단서가 이렇게 언급될 것 같은데 하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문제를 푸실 때에는 반드시 시각자료의 시선을 고정시켜두고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하는 유형이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연습 문제로 의도 파악과 그리고 시각자료 문제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의도 파악 문제를 먼저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제 선택지가 길고 4개로 늘어났어요. 자, 여자는 왜 이 인용어구를 언급하는지, 인용어구라 말할 때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We are 1 month away. 좀 의역해 볼까요?
한 달이나 남았어요.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one month away라는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 어떤 일이 한 달 후에 있을 거라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자, 인용어구 기준 앞 또는 뒤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되 선택지 빠르게 훑어볼게요. A번에서는요, 자, 마감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감일이 한 달 정도 남았다는 것일까요? 자, 그 다음 B번은요, 사무실이요, 업무로 인해서 바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보기 C는요, 자, booking. 이때 booking은 reservation, 예약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예약이 가능할 것이다. 보기 D의 경우는요, 일정이 변경되었다. 자, 선택지가 다 이해되셨다면 이제 미련을 버리세요. 듣는데 최대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문 초반부 상황 이해하며 출발하셔야 돼요. 가볼게요. Example. I went to Cicconi's last night. I was so impressed with their service and the quality of the food overall. We should consider the restaurant for our company dinner. Isn't it really hard to get a table? We are 1 month away. I can call them today. 자, 여기서 끊어볼까요? 정답 선택하셨나요? 잘 맞추셨기를 바랍니다. 내용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여자가 특정 레스토랑 이름으로 보여주는 이곳을 언급하면서 지난밤에 갔는데 서비스랑 그 다음에 음식의 퀄리티 전반적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어 하면서 제안을 해요. We should consider the restaurant for our company dinner. 네, 우리 회사 회식을 위해서 그 식당을 고려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제안을 하자. Isn't it really hard to get a table? 이렇게 말하죠. Isn't it really hard to get a table? 테이블을 얻는 거 어렵지 않나요? 다시 말해서 테이블을 잡는 거가 어렵지 않나요? 예약이 어렵지 않나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에 대한 여자의 답변. We are 1 month away. 한 달이나 남았어요. I can call them today. 제가 오늘 전화할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자가 We are 1 month away 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는 앞서 남자가 테이블 잡기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충분히 테이블을 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의 의도였겠죠. 그리고 오늘 전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자가 인용어구를 언급했을 때 그 의도는요. 이 식당 예약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답은 C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 앞 내용부터 쭉 잘 이해하고 따라가시되 인용어구 기준 앞 또는 뒤 내용이 직접적인 단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시각자료 문제입니다. 일단 제시된 시각자료를 보시면요. 룸 넘버가 표기되어 있는 평면도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는요. 어느 룸, 방을 남자가 방문할 것인가라고 물었어요. 자, 남자가 방문할 룸 넘버는 누가 말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마도 단서는 장소, 위치 관련 표현으로 언급을 할 것 같지 않나요? 룸 넘버를 제외한 러비 또는 회의실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단서에 해당되는 그 지점만 들려드릴 테니까 자, 시각자료에 시선 고정시켜 두시고 한번 잘 노려보세요. 가볼게요. Example. Certainly. Which room do you need access to? The one right across the lobby. It should only take a few minutes. 자, 정답 선택하셨죠? 남자의 말에서 The one right across the lobby. 뭐라고 했어요? The one right across the lobby 라고 했습니다. 러비 건너편이요. 러비의 바로 맞은편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across the lobby 정답은 몇 호가 되겠어요? 103호가 되는 거겠죠.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 right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right은요 여기서 오른쪽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장소의 전치사 앞에 이렇게 right이 쓰이는 경우에 품사는 부사이기 때문에 바로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right across the lobby에서 누군가는 이 right을 듣고 순간적으로 오른쪽이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면 right 듣고 lobby 듣고 정답을 실수로 이렇게 102호로 선택하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right across the lobby. 자, 이렇게 시각자료 문제는요. 타이밍만 잘 맞춰 들을 수 있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정답을 잘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파트 3에 나오는 모든 문제 유형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파트 3에 나오는 빈출 표현들까지 오늘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표현들을 한해서만큼은 꼭 시험 전에 숙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빈출 표현 첫 번째, 우리가 회사 생활하고 관련한 대화 내용을 파트 3, 4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고서를 제출하다 라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출하다라는 동사 submit, 동의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정리해 두세요. turn in 또는 hand in 이라는 동의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보고서라는 이 표현을 document, 문서라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는 마감일을 지키다 라고 할 때요. 우리 meet이란 동사는 뜻이 다양한데 이때 뒤에 deadline이 등장할 경우 지키다의 의미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마감일을 지킨다라는 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제때에 업무를 끝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제때에 끝나다 라는 표현인 finish on time 이라는 표현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은요. 파트 3에서는요. 이 회사 내에 있는 각종 사무기기들은 제대로 작동되는 경우들이 좀 드물죠. 흔히 고장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따라서 the copier isn't working properly. 복사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요 라는 이 표현을 바꾸어서 표현할 경우 the machine is malfunctioning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사기를 우리는 machine이라는 좀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고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malfunctioning, 오작동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회사 생활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렇게 전근을 가거나 전근을 보내는 상황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transfer이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고요. transfer to another branch, 다른 지점으로 전근 가다 라는 표현을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자, transfer의 동의어 기억해 두세요. 옮기는 거잖아요. move 또는 relocate 라는 표현. 그 다음에 지점이라고 할 때 이 branch라는 표현은 office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 관리자에게 전화한다 라고 할 때요. 이 call이란 동사는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contact 이란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텍스트를 보내는 것 다 contact이란 표현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manager이라는 이 직책은요. supervisor, director, head 등의 표현으로 paraphrase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상의 목적으로 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내가 지출한 그 비용을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회사에서 그 금액을 상환을 해줍니다. 이때 쓰이는 동사가 바로 reimburse라는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get reimbursed for the expenses, 경비를 상환받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또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까요? 비용에 대해서 곧 보상을 받는 거죠. 보상이라는 단어예요. compensation 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트 3에 나오는 대화 상황 중에요. 어떤 일정이 앞당겨지거나 뒤로 미뤄지거나 하는 경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일단 뒤로 미루어졌다, 연기되었다라고 할 때 쓰이는 표현으로 the conference was postponed 또는 pushed back 이런 동의어 표현들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또는 conference가 brought forward 또는 was moved up, 앞당겨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이는 동사도 함께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미뤄지거나 혹은 앞당겨지거나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정을 조정하다라는 뜻의 reschedule이라는 표현이에요. 혹 영국이나 호주식으로 발음이 될 경우에는 이 단어가 schedule로도 발음이 될 수 있죠. 따라서 reschedule 또 함께 기억해 두시고 이 conference라는 표현을 더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행사를 뜻하는 이벤트로 바꾸어서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 중요한 표현들은요, 여러분 꼭 그때그때 잘 정리해 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빈출 표현 엄선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실전 연습 문제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한 내용들을 모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자신 있게 그리고 타이밍 맞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directions, 안내방송부터 들려드릴 겁니다. 안내방송이 나오는 시간이 약 30초 정도의 시간인데요. 그동안 여러분은 첫 번째 지문을 스키밍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지문이 시작이 되면 문제를 풀고 성우가 하나하나 표기된 세 문제를 읽어줄 텐데 그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그 다음 지문을 위한 스키밍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고 오세요. Part 3. Directions. In this part, you will listen to several conversations between two or more speakers. Thes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and will only be spoken one time. For each conversation, you will be asked to answer 3 questions. Select the best response and mark the corresponding letter A, B, C, or D on your answer sheet.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Martha, do you think the marathon will be held tomorrow as planned? I heard that heavy rain is expected. Oh, it was reported that there would only be some minor showers. I followed the event organizers on social media, but there were no updates about it. Well, I think it would be a good idea to bring a waterproof jacket just in case. Good point. But I don't have any running clothes like that. I was just going to wear shorts, but I'll head over to the downtown store and get something. Number 1.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Number 2. What does the woman mean when she says? There were no updates about it. Number 3. What will the woman probably do next?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3 speakers. We still have a lot of work to do on the Compton project. We aren't going to be done with it by Friday. You're right. The deadline will have to be pushed back. Even if the deadline is extended by a few days, I doubt we'll finish on time. We've got to analyze and write a report on over 300 customer surveys. Yeah, that's going to take a while. Well, what should we do then? In my opinion, we need another person on our team. I agree. We've been overloaded with assignments throughout this project. Okay, I'll ask our supervisor if someone else from our department can give us a hand. Number 4.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Number 5. What must the men do? Number 6. What will the woman most likely do next?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table. Hi, how can I help you? Is Ruth Renner available? Yes, speaking. Hello, Ms. Renner. I am contacting you about the message you left with Boulder Lawn Care over the weekend. In your voicemail, you asked about our available packages. Yeah, I'm thinking about having my lawn mown regularly, and a man living on my street recommended you. We can certainly assist you with that. Now, are you considering other services too, like fertilization or weeding? I don't need either of those. However, it'd be great to have my backyard seeded. Number 7. Why is the man calling? Number 8. How did the woman learn about the company? Number 9. Look at the graphic. Which package will the woman probably be interested in? 자, 정답 불러드릴게요. 1번 boy,
2번 A, 3번 David, 4번 David, 5번 boy, 6번 David, 7번 David, 8번 David, 9번 boy입니다. 자, 잘 맞추셨나요? 저와 함께 하나하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주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나올진 무의미하죠. 초반부를 잘 노려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지를 보니까 뭔가 회사 생활이랑 관련한 그런 대화 내용일 것 같아요. A번은 새롭게 개봉된 영화, 보기 B번은 곧 있을 스포츠 레이스, 운동 경기, 보기 C의 경우 광고 캠페인, 보기 D는 회의를 위한 장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번 문제에서 의도 파악 문제가 등장했는데 여자의 말에서 이 인용어구를 우리가 들어야 하지만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나올진 역시 무의미하다라고 했죠. 상대방의 말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합니다. 자, 인용어구 속에요. There were no updates about it. 그 부분에 대한 최신 정보가 없었어요 라고 했거든요. 이때 그와 관련한 이시 무엇을 지칭하는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에 관한 최신 정보가 없었다는 것일까? 자, 선택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번에서는 행사가 likely happen 이라고 하면 일어날 것 같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보기 B번에서는요. 자, 장소가 변경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보기 C의 경우 결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다. 보기 D번에선 제품이 unavailable, 구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으로 가볼까요? 자, 여자는 다음에 무엇을 할 것 같은가? 자, 이 문제도요. 누가 단서를 말할지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여자에게 제안 요청하는 것이 단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A번에서는 물건을 반환 혹은 반납한다. 보기 B번은요. 문서를 검토한다. C. 티켓을 구매한다. D번은 상점에 방문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이 세 문제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될까에 대한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잘 따라가 주셔야만 했던 질문이었어요. 자, 초반부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Martha, do you think the marathon will be held tomorrow as planned? Do you think the marathon will be held tomorrow as planned?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표현 바로 marathon이었습니다. 마라톤이 아니어서 약간 당황하셨을 거예요. 발음 다시 들어보세요. Do you think the marathon marathon 이렇게 발음했죠? 자, 그러면 마라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마라톤이 예정된 대로 내일 열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고요. I heard that heavy rain is expected. 네, 토익에서 많이 등장하는 바로 heavy rain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폭우가 예상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자, 날씨 때문에 이 마라톤이 열릴지 열리지 않을지에 대해서 남자가 약간 걱정하는 듯해요. 자, 일단 정답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되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marathon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언급했는데 선택지에서는 이게 바뀌어서 표현이 되었죠. 찾으셨나요? 빠른 속도로 스캐닝했을 때 marathon 하고 연결되는 키는요. 바로 스포츠 레이스가 되겠죠. 경기가 되는 거예요. 운동 경기. 정답은 boy가 되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시선은 문제에 고정시켜두시고 한번 여자의 답변을 들어볼게요. Oh, it was reported that there would only be some minor showers. I followed the event organizers on social media, but there were no updates about it. 네, 여러분, 인용어구 앞 내용이 중요했었거든요. It was reported that there would only be some minor showers. 네, 자, 지금 보고되기로는요, minor showers라고 했어요. 이때 shower이라 하면 소나기를 뜻하고, minor한 소나기라는 것은 폭우로 예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마이너한 소나기가 예상이 될 것 같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I followed the event organizers on social media. 자, 여기 I followed the event organizers social media. 여러분, 이때 follow라는 동사는요. 우리 소셜미디어가 뒤에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follow입니다. follow는 소셜미디어에서 누구를 follow하다. 이렇게 새롭게 생긴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그 행사의 주최자들을 소셜미디어에서 follow를 하고 있는데요. But there were no updates about it. 그 부분에 대한 최신 정보는 없었어요. 자, 그럼 이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은 앞에서부터 쭉 들어본 결과 날씨로 인해서 이 마라톤이라는 운동 경기 행사가 열릴 것인지 아니면 예정대로 열리지
못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그런 최신 정보는 지금까지는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말 안에 여자가 의도하고 있는 바는 열릴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만약에 열릴 수가 없다면 이 소셜미디어에서 관련한 최신 정보를 여자가 접했겠죠. 근데 그와 관련한 정보는 없었어요. 라는 것은 예정대로 그냥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하는 문제였어요. 초반부부터 쭉 잘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빠르게 가셔서 여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들어볼게요. Well, I think it would be a good idea to bring a waterproof jacket just in case. 그렇죠. 이제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했으니까 waterproof jacket.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방수가 되는 자켓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네요. Good point. But I don't have any running clothes like that. I was just going to wear shorts, but I'll head over to the downtown store and get something. 네, 여러분. 여자의 말에서 직접 단서가 언급되고 있었어요. 지문의 끝자락에 여자의 말에 따르면 But I'll head over to the downtown store. 여기서 끊을게요. I'll head over to the downtown store 이라고 했죠. 제가 시내 상점에 가도록 할게요. And get something. 네, 그리고 뭔가를 이제 좀 구매하기 위해서 제가 시내 상점에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문이 끝났기 때문에 여자는 지문이 끝나면 아마도 이런 날씨에 대비해서 필요한 그런 스포츠 용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상점에 방문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정답은요. 보기 D번으로 연결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뒷부분에 and get something, 뭔가를 구매해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만을 놓고 보기 C의 purchase를 매칭시켜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티켓, 어떤 표를 구매할게요. 이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셔야만 했고요. 자, 다 잘 맞추셨기를 바랍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4번 문제 보세요.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또다시 주제 찾기 문제, GQ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A번은 프로젝트의 지연이고요. B번은 보고서의 오류입니다. 보기 C는요. 불만족한 고객님이라고 했고요. 보기 D번은 회사의 evaluation이라고 하면 평가라는 뜻이죠. 자, 역시 회사 생활과 관련한 그런 대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5번 문제로 가시면 여기 이거 눈치채셨나요? 지금 주어 자리에 MEN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자, 남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든요. 자, 제가 파트 3에서는 2인 대화일 경우 남녀 간의 대화가 등장한다라고 했잖아요. 남자 2명의 대화, 여자 2명의 대화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6번으로 가시면 또 The Woman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듣게 될 이 지문이 3인의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남자가 함께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는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나올까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두 사람이 단서를 다 제시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자가 두 남자에게 뭔가를 요청하거나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A번부터 볼게요. 회의를 준비한다. 보기 B번은 팀 미팅, 회의, 자, conference는 meeting은 유사 어휘가 되기 때문에 앞에 동사로 구별을 잘 해주셔야만 하겠죠. 자, A는 회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고요. 보기 B번은 팀 회의를 취소하는 거예요. 보기 C의 경우, 자, employee manual이라는 표현은 직원 지침서 혹은 설명서라는 뜻이죠. 이 설명서를 수정한다. 보기 D번에서는 설문지를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6번으로 갈게요. 여자는 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 같은가? 자, 누가 단서 말할지 또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앞에서 다룬 지문과 마찬가지로 이 지문 역시 단서 언급하자 예측이 조금 어려워요. 자, 지문의 후반부를 잘 노려주세요. A번은 워크숍을 준비한다. 보기 B번, 관리자에게 이야기한다. C는 업무를 assign, 배정한다. 보기 D번에 고객과 함께 만난다. 자, 준비되셨다면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자, 3인 대화임을 우리가 문제 스키밍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은 했지만 예측이 되지 않더라도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개 멘트를 들어보시면요.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라는 멘트가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한번 들어보실게요. Conversation with 3 speakers. 그죠? 3인 대화. We still have a lot of work to do on the Compton project. We aren't going to be done with it by Friday.
자, 여기서 끊어볼게요. We still have a lot of work to do on the Compton project. 네. 자, 이 특정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라고 했어요. We aren't going to be done with it by Friday. 여기 We aren't going to be done with it. 여기서 끊을까요? We aren't going to be done 이니까 우리 그거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 By Friday. By Friday. 자, 기한이 금요일까지인가 봐요. 자, 그러면 금요일까지 이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즉, by Friday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You're right. The deadline will have to be pushed back. 네, 여기서 앞서 알려드린 표현도 나오고 있네요. The deadline will have to be pushed back. The deadline, 마감일이 어떻게 되어야만 한다? have to be pushed back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push back은 일정을 미루다의 의미가 되니까 마감일이 미뤄질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화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걸까요? 그쵸. 금요일까지, 즉 마감일까지 업무를 다 완성하지 못할 것 같은 이 프로젝트의 delay, 지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A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pushed back 이라는 표현이 지문에서는 delay라는 명사로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이 되고 있었네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5번에 남자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자, 이어지는 내용 가볼게요. Even if the deadline is extended by a few days, I doubt we'll finish on time. We've got to analyze and write a report on over 300 customer surveys. Yeah, that's going to take a while. 자,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함께 해야 할지 자, 확인해 볼게요. 빈칸 들어보세요. We've got to analyze and write a report on over 300 customer surveys. We've got to analyze. 자, we've got to analyze. 자, 이때 we라는 이 대명사는 하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전반적인 상황을 쭉 검토했을 때 이 we는 남자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해야만 해요. 무엇을 해야 해요? analyze. 분석을 해야 해요. And write a report. 그리고 write a report.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무엇에 관한? On over 300 customer surveys. Customer surveys이니까 고객 설문조사, 이 고객 설문조사 혹은 설문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자, 이를 듣고 또 다른 남자 서구가요. Yeah, that's going to take a while. 아, 맞아요. 그래요. 그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이렇게 맞장구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은 뭐다? 바로 이 customer survey를 분석하는 일,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거. 이 부분을 바탕으로 정답 선택한다면 두 사람은 함께 자, survey라는 표현이 바뀌어서 표현되었네요. 선택지에서요. 설문지를 뜻하는 questionnaires. 그리고 이 설문지를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검토한다라는 의미의 review라는 표현으로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서 이제 여자가 이와 관련해 무엇을 할 것인지 확인해 볼게요. Well, what should we do then? In my opinion, we need another person on our team. I agree. We've been overloaded with assignments throughout this project. 네, 좀 더 들어볼게요. 자, 여자의 의견은 팀에 또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overloaded,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하고 이제 남자가 또 동의를 하고 있죠. Okay, I'll ask our supervisor if someone else from our department can give us a hand. I'll ask our supervisor. 자, 이 부분, I will ask our supervisor. 제가 우리의 관리자에게 문의를 해볼게요. 혹시 다른 부서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can give us a hand,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라고 언급하는 이 내용. 자, 그럼 여자는 지문이 끝나면 무엇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클까요? 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 정답 선택해 볼까요? 선택지 정답은요, 바로 보기 B번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paraphrase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선 supervisor이라는 관리자를 manager이라는 동의어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 관리자에게 문의를 한다라는 것은 관리자에게 이야기한다라는 speak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표현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인 대화 들어보셨는데 3인 대화는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균 2지문 정도로 예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7번 문제, 남자가 왜 전화하고 있는가? 자, 발신자인 남자가 직접 단서를 언급하는 문제가 되겠죠? A번부터 고객에게 감사하기 위해, B번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보기 C,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보기 D번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자, 8번입니다. 여자가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라고 물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될 가능성이 크냐면 아마도 여자가 이야기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업체를 알게 되었는지. A번에서는 TV에 광고를 봄으로써. 보기 B번은 동료와 이야기함으로써. 보기 C는요, 전단지를 읽음으로써. 보기 D번에 neighbor이라 하면 이웃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웃과 이야기함으로써. 자, B와 D의 경우 speaking with and talking to는 유사 어휘이기 때문에 잘 구별하셔야겠죠. 동료와 이야기했는지 이웃과 이야기했는지요. 자, 마지막 9번 문제에서요. 시각자료 문제가 등장하고 있었어요. 어떤 패키지 상품을 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제. 시각자료 확인해 보니까요. 서비스 패키지에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각 4개의 패키지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의 종류를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단어를 좀 확인해 볼까요? mowing, seeding, fertilization, weeding. 이 표현들 다 뭔가 조경과 관련된 그런 어휘들이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 mowing, 잔디깎기는요. 이 4가지 패키지에 모두 동일하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mowing은 크게 영향가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seeding, 씨앗을 뿌리는 이 서비스를 포함하는 이 패키지는 이코노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 패키지는요. weeding, 잡초를 뽑는 이 서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료주기를 포함해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서비스를 다 포함하는 건 이제 ultimate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가 어떤 패키지를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지라는 아마도 여자가 이 4개의 서비스 가운데 어떤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지가 아마 직접적인 단서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모잉을 일단 기본적으로 포함하겠죠.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7번 문제. 남자가 전화를 건 이유부터 확인해 볼게요. Hi, how can I help you? Is Ruth Renner available? Yes, speaking. Hello, Ms. Renner. I'm contacting you about the message you left with Boulder Lawn Care over the weekend. 자, 잠시 끊고 가볼게요. Hello, Ms. Renner. I'm contacting you about the message you left with Boulder Lawn Care over the weekend. 네, 여러분, I'm contacting you about the message you left 라는 표현이죠. 당신이 남기신 메시지와 관련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하고 뒤에 업체 이름은 가급적 리뷰할 때만큼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With Boulder Lawn Care over the weekend. 네, 여러분, 업체 이름이 Boulder Lawn Care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름 속에 Lawn Care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업체는요, 조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히 잔디를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이름일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주말 동안에 당신이 남겨주신 그 메시지하고 관련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In your voicemail, you asked about our available packages. 네, 이용 가능한 저희의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더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게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그 이유는요. 과거에 여자가 남긴 그 메시지에 대한 그 문의에 대한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선택한다면요. 바로 여자의 문의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정답 D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여자가 이 패키지에 대해서 어떤 문의를 했는지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 업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Yeah, I'm thinking about having my lawn mown regularly, and a man living on my street recommended you. 네, 여기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여자가 저의 그 잔디를요, regularly, 그러니까 좀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고 싶은데, And a man living on my street recommended you. 야, 누가 당신을 추천해 주셨어요? 라고 했죠? And a man living on my street recommended you. 네, 바로 a man living on my street. 저희 그 street, 도로에 살고 계시는 남자분이 당신을 추천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여자가 이 잔디관리 업체를 알게 된 그 계기는요. On my street, 같은 스트리트에 살고 계시는 남자분이 추천을 해준 거니까 이런 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바로 이웃.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요, 바로 보기 D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paraphrase가 되어서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리뷰하실 때는 단서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자는 어떤 패키지 상품을 선택할지 지금 쭉 전개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자가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확인해 볼까요? We can certainly assist you with that. Now, are you considering other services too, like fertilization or weeding? 자, 그러면 일단 잔디 관리해주는 그 모잉 서비스 제외하고요. 다른 서비스 또한 고려하고 계신가요? Like fertilization or weeding 하고 여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표현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비료를 주는 일, 그리고 또 잡초 제거와 같은 다른 서비스도 관심을 갖고 있나요? 고려 중이세요? I don't need either of those. 자, 근데 여자가 I don't need either of those. 둘 다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두 서비스는 여기서 탈락입니다. 여자는 둘 다 필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선택지에 베이직하고 이코노미 클래스가 후보가 될 텐데 However, it'd be great to have my backyard seeded. 네, 그렇지만 자, 이 두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지만요. It'll be great to have my backyard seeded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제 그 뒷마당에 씨앗이 좀 심겨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여자는 씨앗 심기를 포함해서 잔디 관리를 주기적으로 받고 싶어 하므로 어떤 패키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클까요? 그렇죠. 정답은요, 바로 mowing and seeding이라는 두 서비스를 포함하는 economy가 선택이 되어야만 하겠죠. 자, 오늘 퍼트 3의 문제 유형별 전략과 상황별 빈출 표현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퍼트 3는 지문을 듣기 전에 스캐밍을 꼭 하시고요. 지문을 들으면서 정답을 빠르게 스캐닝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온 문제들은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 3 리스닝 교재에서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교재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실전 연습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서는 엘스의 마지막 파트인 파트 4를 총 정리할 예정이니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